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이제 하신 거를 보고 안 한 티를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제가 좀 고민이 많은데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시간 내가지고 좀 대북주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다뤄가지고 요즘에 이제 주말에 항상 주말이 되면 이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모시기 힘든 전문가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좀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이죠. 귀하신 곳에 누추 한 분 모셨습니다. 자, 곰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곰 선생님 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일단 잘 보내고 있었는데, 예. 뭐가 또 문제세요? 잘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주제로 이제 토론을 하게 돼서 제가 비트코인 딱 이제 봤어요. 얼마인지를. 아, 예, 보셨어요? 저번 달에 3,500만 원까지 떨어지길래, 아, 그렇죠. 최근에 막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거 엄청 보고서 떨어졌고. 이제, 아, 이거 1,000만 원까지 가면 사야겠다. 아, 진짜 이거는 개 도박이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 그러셨구나. 예. 근데 가격 보니까 이게 제가 안 들어갔으니까 도박이죠, 어쨌든. 일단 아무튼 이거 보고서 오늘 뭐 이번 주말은 좀 별로였습니다. 예,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시각을 보여주신 우리 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주제는 이 비트코인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가치가 좀 있다.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금을 지금 이제 현재 금을 대체해서 디지털 골드로서 미래의 금이 돼버린다면 이게 이제 10억을 가버린다면 이제 비트코인을 모으는 사람들을 이제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이런 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비트코인의 목표가가 대충 한 10억 정도 요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환화 기준으로.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50년 60년 돼가지고 손자가 저한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할아버지 왜 비트코인을 한 개도 안 샀어요? 그때는 1억도 안 했다며. 대체 뭐해서 할아버지 바보야?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부들부들 거리고 있을 제 생각을 하니까 좀 이제 좀 조바심이 난다. 이거를 이제 FOMO라고 하죠. Fear 뭐죠 그거? 아무튼 이제 사는 게 굉장히 좀 막 딴 사람들 다 사는데 나만 못 살까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두려움, 부동산 같은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투자 가치가 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오늘 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살짝 전문가스럽지는 않지만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우리 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어떠신지 제가 좀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써봤거든요. 이게 좀 맞나요 선생님의 곤조 같은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항상 모든 그 세상이 제 기준으로 돌아가요. 그렇습니까? 예, 여기 너무 저를 잘 분석해 놓으셨길래, 아, 아니, 뭐 그래요? 주식이랑 뭐, 네, 예, 뭐 경제, 주식 이런 건 뭐 분석도 못 하시면서 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잘 알고 계신다. 아, 곰 선생님 분석은 제가 이제 확실히 하는 편이죠. 예. 일단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일단 안 가지고 있으니까 사기가 맞고요. 아니죠?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사기가 맞고, 아, 예. 이거를 저번 달에 한 중순 말쯤?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그때쯤 봤을 때만 해도 분명히 네, 한 요 정도. 3,500만 원 정도였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여기 써놓으신 거대로 더 떨어져라 제발. 네. 나도 살 것 같다. 생각해두신 가격대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모르죠. 그거는 그냥 이런 걸 분석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투기판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사고 싶은 가격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떨어졌으면 산다면서요? 제가 생각할 때 느낌상 저는 원래 빌로 매매하는 사람으로서 예. 한 1900? 1900에서 한 1500? 아, 그렇습니다. 그 1900에서 1500이면 이게 한참 내려가서 한 요 정도에는 와야 되네요. 그죠? 엄청나게 지금으로부터 반토막 이상이 더 나야 되는. 이미 사실 이제 전고점이 8200만 원 정도였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예. 여기서 이제 이미 반토막 이상이 났었어요. 그래서 50% 이상이 빠져가지고 3,400만 원을 한번 찍고 지금 이제 아마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계속 갈지.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을 가치 있다고 보시는 분은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이제 올라간다고 보는 시각들이 더 많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 곰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더 반토막이 더 나서 1,500까지는 와야 그래도 이제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되겠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좀 네네네. 부담 없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비트코인이 없는 입장에서 저도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4주 동안 이게 주봉인데 4주 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1주, 2주, 3주, 4주 동안 엄청난 네.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면서 마치 지금 끝나지
않는 것처럼 오늘은 좀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1%에 불과한 조정이고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뭐 알트코인은 뭐 여지없이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역시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좀 제가 오늘 살짝 좀 준비를 해봤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스럽게 준비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어떤 좀 흥미를 돋을 만한 내용들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길죠. 이제 오늘 좀 많이 준비하셨네요, 좀. 네, 짧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추려서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곰 선생님, 예. 아무래도 곰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길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발언권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사 선생님을 이제 한 2주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제 분석을 딱 하건데, 네네네. 사 선생님 이 정도로 준비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몰래 혼자 매매를 했다. 몰라 매매해가지고 이거 지금 수익 보고 있고, 지금 가슴 졸이면서 이거 언제 빼야 되지 이러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 예, 뭐. 네, 아닌가요? 저를 이제 날카롭게 분석을 하셨는데, 뭐, 반은 맞았습니다. 반만 맞으셨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비트코인을 못 사고, 다른 걸 좀 샀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거, 상당히 좀 불쾌하네요, 지금. 일단 뭐 들어보긴 할게요, 제가. 예, 설명을 한번 쭉 드리고, 마지막에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투자 포인트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면, 이렇게 쭉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먼저 정리를 하는데, 좀 차분차분히 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일단 이제 비트코인의 가장 좀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화폐가 아니에요, 그죠? 뭐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고도 부르고 암호화 화폐라고도 부르고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가상 자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공식 명칭을 바꿔가면서 아직 이제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어쨌든 저는 이거를 이제 가상 화폐 또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 이렇게 좀 부르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에서 무한대로 찍어내고 있어요, 화폐를. 아시다시피 알고 있죠, 이거는? 알죠? 예, 이게 이제 기축 예, 알고 계실 거라 믿겠습니다. 아, 진짜 알아. 이건 진짜 알아요. 예, 알고 계실겠지. 당연히 여기서 이제 항상 전문가시니까 아시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무한대로 찍어낸다는 게 우리나라도 그럼 가능하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국가들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뭐 달러라든지 엔화 그리고 이제 유로 같은 것들이 있겠죠. 경제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 우리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고 최근에 2019년에는 코비드 19 이런 게 있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죽어난다? 그냥 돈을 갖다 찍고 있어요. 그냥 찍으면 돼요. 글쎄요,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그냥 이제 실제로 그냥 찍어낸다 소린가? 근데 이제 찍어낸다고 표현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하게 되고요.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요걸 이제 매입을 하게 되죠. 요걸 이제 퀀터티티브 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양적 완화라고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죠. 그냥 찍어낸다는 표현이 이렇게 좀 나름의 정교한 규칙을 통해서 미국에서 그럴듯하게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준의 독립된 기능과 권한을 존중하면서 권력 행사를 이제 정부에서는 못하는 걸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이든이 우리 파월 의장님한테 가가지고 파월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중앙은행 의장님이시죠. 가가지고 야 파월아 돈 좀 갖다가 막 찍어내라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파월 의장님이 대통령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듣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제 참고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상당히 권위가 있는 독립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느껴본 바로는 그냥 이제 자기네들끼리 마음에 들면 찍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찍고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행사하는 걸 우리는 계속 봐왔죠. 물론 이게 나름의 한도는 있습니다. 부채 한도의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 부채 한도는 최근에 9월 10월까지 이제 유예가 된 상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분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님이죠. 옐런 아시죠? 이분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알죠, 이 사람. 예, 이분 알고 있죠. 이분이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게 미국 국가 부채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높여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국은 국가의 부채를 갚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상태냐면 총 금액이 부채가 19년 22조 300억 달러까지 부채 한도를 늘릴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22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도 2경이 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거는 이게 부채를 이 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늘려서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재무부 부채가 28조 5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증가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재무부는 의회 한도 조정 전까지 현금과 특별 조치로 이걸 버텨야 되는 상황이고 잔고가 지금 뭐 4,500억 달러 이제 계속 이제 잔고를 줄여가면서 이 부채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런 뭐 주요 이벤트에 대한 요런 일정을 싹 통해가지고 우리 재무부에서는
장고 관리를 해서 그럴듯하게 좀 이제 좀 협의를 해 나가겠다. 요런 이제 일정을 소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디폴트를 선언해서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실제로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사태죠. 2011년에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사례로 S&P 미국의 장기 국채 신용 등급이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낮춘 이력이 있고, 이때 그냥 그 미국 주식 같은 것들이 이제 한 차례 엄청나게 그냥 뭐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옐런 장관님께서 굉장히 그게 우려스럽다. 빨리빨리 이 부채 한도를 늘려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근데 요거를 사실 이제 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극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게 관례였습니다. 벼랑 끝 전술이라는 거죠. 이게 뭐 요거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이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더 이상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외환이 안정되지가 못하고 공무원 퇴직연금 같은 거 요런 거를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 옐런 장관님께서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시면서 부채 한도를 늘려야만 된다. 그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럴 때마다 우리 미국에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부도가 난 적이 없습니다. 1939년부터 이거를 선생님 이걸 몇 번째 한도를 늘렸다고 생각하세요? 몇 번째? 10여 차례요. 10여 차례요? 90여 차례. 그렇죠. 여기 써있네요. 1939년부터 제도를 도입한 후에 무려 90여 차례 수정해가지고 한도를 수정해서 위기를 넘겨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냥 부채 한도를 늘려가지고 그냥 적당히 항상 넘겨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90여 차례라는 거는 앞으로도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까지도 항상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의 불만이 보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그들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화폐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건가? 이게 온갖 화려한 말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뭐 이유를 갖다 대면서 부채 한도를 늘려가는 그런 과정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면 이미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도 남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나라 국가들은 그냥 이제 망해가는데, 자기네들만 이제 굉장히 부국강병하다고 계속 달러를 찍어내고 엔화를 찍어내고 하면서 위기를 슬쩍슬쩍 넘겨가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좀 이해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제 뭐 상대적 약소국은 IMF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빚을 고스란히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혹시 비트코인을 개발한 그 개발자 성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토시 나카모토죠. 아니, 이거 진짜 알고 있었어요. 이걸 왜 자꾸 저를 무시하세요? 예? 네, 전문가라고 모셔놓고.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입니다. 이 비트코인 백서를 2008년에 발표를 하게 됐고요. 요분께서 이게 실질적으로 누군지 아직까지도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요분께서 익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개발함으로써 이 중앙 집권화된 그런 어떤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기를 본격적으로 들고 탈중앙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신 첫 번째 암호화 화폐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이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만들어진 비트코인 블록이에요. 여기 이제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데 요게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인포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한번 심심하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블럭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있고 몇 분 전에 생성이 되고 있고 누가 마이너죠, 이게 누가 채굴을 했고 사이즈가 얼마나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한다면은 최초로 발행된 블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네시스 블록을 찾아보면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신기하게도 블록 0번입니다. 굉장히 좀 신기하죠. 요게 마이너가 언노운, 안 알려져 있다. 안 알려져 있겠죠. 예, 최초로 이제 발행을 했으니까 안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요. 네. 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해시에 대한 뭐 내용을 한번 클릭해서 보면요, 여기에 모든 이력들, 재미난 사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뭐가 재밌어요, 아까부터. 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네.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제네시스 블록에 기재된 내용인데, 여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영어 써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영어를 항상 잘하시니까 제가 이제 굳이 통역을 안 들어도 되지만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첨언을 드리면은, 더 타임즈 뭐 이쪽에 2009년 1월 3일에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영어를 써가면서 이런 좀 이제 그 기사를 인용한 듯한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오묘하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이 내용이 뭐냐? 2009년 1월 3일에 더 타임즈에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두고 있는 UK 재무장관, 이게 정확히 이제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이 개발자들이 느껴지기에는 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기이자 탈중앙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다들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사태가 나타났다는 거죠, 제네시스 블럭에. 별로 안 재밌는데요? 저는 네, 저는 웃긴 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저는 일단 안 웃겨요. 그래서 다음 걸로 이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졸려 예. 죽겠습니다. 야, 굉장히 졸리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가치를 지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발행량의 제한입니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까지만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좀 알고 계십니까? 알죠? 이거는 이미 향후 100년간의 화폐량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4년에 한 번씩 반감기를 가집니다. 반감기라는 거 이제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씩 축소가 된다는 거고, 예전에 우리가 한창 비트코인에 살짝 관심을 가졌을 때가 요 시기 아닙니까? 2017년에서 18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곰 선생님하고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 거래량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때 한창 난리가 났었던 시기가 있는데, 요때 2,800만 원까지 이 비트코인이 날아갔었고, 그때만 해도 2,8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이제 살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가격대였는데, 그때 이제 안 사고 3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감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시기에 여기 이제 8,100만 원까지 올라간 건데, 요 이력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요 내용이 보이시죠? 네, 보여요. 반감기별 상승률과 그 이후에 이제 하락률, 이런 걸 이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게 반감기 때마다 상승률이 예전에 첫 번째 반감기에 9,400%가 올라갔고요. 두 번째 반감기는 2,900%.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7년에서 18년입니다. 최고점이 12월 17일이었고요. 요번에는 이제 2020년에 반감기가 시작됐고 2021년 4월,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에 이제 8,200만 원을 찍으면서 630% 상승하는 걸 봤으나, 이게 이제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의견도 있고, 여기서 이제 끝나가지고 반감기 이후에는 하락률을 항상 보여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라던 대로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여기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죠. 그래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모르시다시피 저도 모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사실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만든 사람 알겠죠. 만든 사람도 이건 모릅니다.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네, 일단 다음.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재 채굴이, 비트코인이 1,800만 개까지 채굴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발행량이 2,100만 개까지만 발행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400만 개가 알려진 상태로 하면 분실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든지 접속을 하고 싶어도 이걸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한 4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아, 부럽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1,400만 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400만 개가 분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300만 개가 남아 있는데, 결국 이걸 합하게 되면 전 세계에는 1,7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금 남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구에. 알고 계십니까? 써놔서, 네, 알아요. 이것도 써놨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78억 명 정도가 되는데, 단 1BTC만 소유를 하더라도 전 세계 상위 2.1%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선생님. 살면서 전 세계 상위 2%가 돼본 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당연하죠. 있으세요? 예. 어떤 분야에서요? 글쎄요? 사실 제가 뭐 가장 늦잠을 가장 많이 잔 사람 1위 뭐 이런 건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산 관리에 있어서 상위 2.1%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BTC를 한 개만 소유를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 상위 2%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무려 5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따지면은 저희 집 앞에 있는 모래 갖다가 주워가지고 그거 나눠주면은 뭐 전 세계 그럼 0.01% 되는 겁니까? 굉장히 날카로우신 척 하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모래랑 지금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희소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발행량이 2,100만 개밖에 지금 없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지만, 모래알은 2,100만 개뿐만이 아니라 2억 1,000만 개, 40억 개, 뭐 50억 개까지도 있겠죠. 지구에는 넘치고 넘치는 게 모래알인데, 모래알을 누가 갖고 싶어요? 저희 집 모래알은 추억이 담겨 있어요. 선생님의 모래알을 돈 5천만 원이나 주고 사고 싶은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전 세계 지구에. 단 한 명도 없겠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고 싶은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고, 어느 정도의 신용을 이뤘기 때문에 사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서로 간의 상호 간의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가격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가격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다음. 네, 다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직 몇 줄 남았어요, 지금? 근데 선생님의 모래알은 전혀 수요가 없다. 그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그런 가치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모래알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어쨌든 몇 줄 남았어요?
좀 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어쨌든 네. 기득권에 근데 이제 끝없이 공격이 지금 예정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화폐의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왜냐면 달러를 많이 소유하신 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달러의 이런 위치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이런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이들이 주장하는 비트코인의 약점은 뭐 이런 거예요. 화폐의 가치가 없다. 뭐 화폐의 가치를 가지려면 이런 세 가지의 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교환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능이 없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커피집에 가가지고 커피를 사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을 보내면 최소 막 5분에서 늦으면 막 10분, 느리게는 막 다음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트랜지션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좀 공격하는 그런 게 있고요. 가치 척도의 기능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내가 가진 10,000원이 내일이 되면 12,000원 되고 14,000원이 되면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기능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변동성이 이제 너무 크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가치 저장의 기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들 가능하다, 뭐 실제로 이제 5,300만 원의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본인들의 기득권에 끝없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청난 변동성이 된다는 게 이제 비트코인의 리스크고요. 홀딩이 주식 대비 심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뭐 엄청난 찬란한 미래를 그리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300만 원 가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전문가들이. 그랬었겠죠. 예, 입을 싹 닫고 갑자기 뭐 전문가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뭐 8천만 원 가니까 온갖 전문가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을 다 사야 된다. 뭐 화상에서도 심지어 화폐로 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한동안 또 줄어들었다가 지금 슬슬 또 기어 나오는 그런 추세인 거죠. 저처럼. 자, 어쨌든 이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들은 홀드가 아니고 이제 호들이라는 밈을 만들어냄으로써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들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호재라고 느껴져야 되는 부분은, 일론 머스크 등의 경제 부문의 굉장히 셀러브리티들 이런 분들이 지원 사격을 해가지고 점점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자동차를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가능하겠다 말겠다 막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테슬라에서도 실제로 직접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넥슨, 게임 회사 넥슨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처럼 굉장히 개천물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사면 어쨌든 넥슨보다는 평단이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넥슨 매수 평단이 58,000만 달러고, 이거 잘못 썼나요? 8천만 달러? 8,000달러? 아무튼 58,000달러 정도가 되고요. 한 6,500만원 선에서 샀어요, 넥슨은. 한 요 정도에서 산 거죠, 넥슨 같은 경우에는. 한 건 알 수 없나요, 혹시? 아직 안 팔았습니다. 아직 홀딩 중이에요. 그리고 뭐 1억, 2억 산 게 아니고 지금 1,130억 원을 풀매수를 때려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어쨌든 지금 사면 넥슨보다는 평단이 좋은 상태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의 상장도 증가하는 중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채굴 기업 마라톤 페이턴트도 있고요. 라이엇이라는 기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죠. 예,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개발 회사죠. 라이엇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에 그렇게 관련이 돼 있고요. 채구라는 제조사, 뭐 이방이라는 회사, 그리고 거래소 코인베이스,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요런 것들이 좀 우리 코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유리한 점으로 다가오는 그런 점이고요. 어쨌든 이제 코인이라는 새로운 투자처가 디플레이션에 유리한지 인플레이션에 유리한지 요런 거는 이제 뭐 전문가별로 굉장히 그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인 경우에는 실물 자산 가치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상승시킴으로써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이제 연준에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물 가치가 상승하니까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디플레이션의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가 일어나게 되죠. 그럼 양적 완화를 지금처럼 주구장창 돈을 찍어낼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쪽으로 저는 좀 방향을 잡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어떠셨어요? 상당히 지루했고 그냥 뭐 여기저기서 뉴스 갖다 붙이신 것 같은데, 뭐 얼마,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런 뭐 투자에 대한 뭐 미래 가치, 어차피 갖다 붙이면 다 이유고 갖다 붙이면 다 뭐 손절 사인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좀 약간 다른데, 그런 거라. 선생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 내용이 베타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계셔보세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얼마 보셨어요, 지금까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예? 좀 계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1,000만 원을 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26% 정도가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투자 내역이라고 하면 이 저스트라는 걸 샀습니다. 이게 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몰라요. 뭐 하는 회사인지. 지금 나가고 싶은데 정상인가요?
제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주식 계좌를 한 200만원으로 운용하면서, 저 202만원 정도 지금 수익이잖아요. 2만원 정도 지금 주식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코인은 그냥 아무거나 사니까 이렇게 26%의 수익이 나버렸다. 이거 얼마나 되셨는데요? 예? 산지 얼마나 됐냐고요? 제가 이제 산 게 지금 이제 제가 한 요 부근에 샀거든요. 요 부근에. 매수 평균이 여기 나와 있죠. 65.6이고 이 저스트라는 회사가. 요 부근에 샀어요. 그러니까 왜 샀어요? 왜? 저 혼자 사셨어요? 왜? 8월 5일에 그냥 비트코인이 자꾸 오르길래 아무거나 뭐 알트코인 사면 저스트? 그냥 사면 오른다는 뜻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사본 거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은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화를 낼까봐 비트코인 같은 거 싫어하시니까 저 혼자 그냥 한번 사본 거예요, 먼저. 제가 이제 매도를 하고 싶은 라인은 한 138원 정도가 되면 한 2배 정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100% 수익을 보고 좀 빼고 싶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됐지 않았나요? 아니, 지금이라도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계획은 이겁니다. 저는 1BTC를 갖는 게, 그래가지고 상위 2.1% 이내에 들어가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을 좀 벌어다가 138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팔 뻔했네. 이거를 138원이 되면 제 돈이 2천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천만 원이 되면 뭐 또 하나 뭐 이런 리플 같은 거 하나 유명한 거 도지코인 이런 거 사가지고 또 2천으로 4천 만들면 비트코인이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 같거든요.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횡보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럼 횡보를 하게 되면 알트코인으로 좀 수익을 보기가 더 유리해질 것 같은데, 제가 이 돈으로 5천만 원만 만들어내면은 비트코인을 하나 사가지고 1BTC를 만드는 게 제 이제 목표인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발 똥락. 예? 제발, 진짜. 저 오늘 기분이 너무 더 안 좋아졌어요, 진짜로. 아니, 상대방이 좀 잘 되면 좀 축하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지금 사 선생님 지금 기분 상당히 좋아 보이시는데 저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어쨌든 제가 뭐 이제 뭐 얼마나 벌었다고 지금 그러십니까? 막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막 주말에는 항상 좀 떨어지고 하거든요. 막 일요일 같은 때는 사실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투자하기 좀 지쳐요. 그래가지고 좀 팔고 월요일에 주식에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월요일에는 지금 휴장하죠. 주식장이 쉬기 때문에 저는 한 차례 더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요 정도까지 오면, 요 정도 라인까지 오면 비트코인이 한번 싹 왔다가 좀 조정을 많이 또 받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좀 횡보를 하게 되면 알트코인이 펌핑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지켜봤다가 알트코인으로 최대한 불려서 1BTC를 갖게 되는 그런 그날까지 저는 좀 매매를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도 혹시 관심이 좀 생기셨으면 이번 기회에 좀 알트코인 같은 거 좀 하나 사셔가지고 저같이 맥시멀리스트가 돼보는 건 어떤지 좀 어떠십니까? 저거 일단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뭐라고요? 저 투기판 노노라고 적어놓으셨는데 네.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투자를 안 하면은 이거는 세상에 도태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럼 지금이라도 혹시 뭐 계좌를 트실 건가요, 오피트에? 지금 계좌 개설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계좌 개설하고 있고 제가 복수합니다, 이걸로. 얼마까지 보십니까,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모르겠고 일단 저는 잠깐 딴 거 이름 이쁜 걸로 좀 골라볼게요. 한번 이름 이쁜 거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소개 좀 드리면요. 제가 볼 거예요. 선생님께서 내려보세요. 보실 건가요?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이름인지.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뭔데요? 사실은 옛날에 2017년도에 비트코인 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해보셨구나. 예. 제가 그때 에이다를 엄청나게 실현을 안 했지만 엄청난 상승률을 경험만 하고 이제 반토막 나서 나왔거든요.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사기다 맨날 외치 다녔었는데 아시죠? 그 종토막 형님들의 그 약간 그런 예. 그 마인드. 그런 심리가 뭔지는 알죠. 그쵸. 제가 딱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이 유명한 거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엑시 인피니티 이거 말씀하시는 거? 스택스랑 덤 프로토콜 이런 애들 하나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꿀팁을. 네. 그런 애들이 신규 상장된 애들이 먼저 한번 싹 쏴주고 네. 그다음 자발트들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자발트. 예. 자발트 뭐 메탈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메탈. 그다음 순서가 뭐냐? 네. 말해드려요?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제 중국 코인들이에요, 중국 코인들. 퀀텀이나 뭐 네오. 퀀텀, 네오 이런 것들.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메이저 알트들인데. 그런 순서를 다 이미 꿰고 계십니까? 그쵸. 이제 지금 메이저 알트들이 막 보니까 같네요. 막 리플도 같고. 네네. 에이다도 가격이 많이 높아졌는데. 한동안 상승을 많이 했죠. 지금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 전에 600원이었는데 지금 2배를 이상, 뭐 3배까지 가려고 해요, 지금. 그 다음에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말해드리기 싫은데. 그러면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금 예언하고 다음 영상 때 한번 그럼 결과 한번 확인하실래요? 그럼 말씀하세요, 그래요. 예언해 주세요. 저는 그럼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골드 예상합니다. 여기다 그럼 써놓을게요. 예. 선생님 예상. 코인, 골드와 이더리움. 그럼 관심 종목이 좀 넣어놓을까요?
다음부터 좀 사실 때 좀 저한테 말도 좀 해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관심 종목.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까지 드릴.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 오늘 예. 의도치 않게 예상 이 내용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지겨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돈 되는 냄새 나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더 좋은 게 있으면 항상 좋은 정보를 가지고 좀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좀 자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코인이 자꾸 떨어지면서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좀 자꾸 떨어지는데? 눈 깜빡하면 이거 반토막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빼야 됩니까? 저도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반만 빼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 굉장히 좀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제가 별 기대는 안 했는데, 이런 매매 순서까지도 알려주시고, 굉장히 좀 전문가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봤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